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의 그 일간에 따른 각 십성 간의 육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주팔자는 그 사주 명주의 주인공이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 그리고 태어난 날짜와 시간의 간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게 사주팔자죠. 자, 이렇게가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사주풀이도 하고 앞으로의 운세나 이런 것들 모두 그 판단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간은 그 명주 자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연주 부분은 그 자신과 그 조상간의 관계, 조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근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월주 같은 경우에는 부모궁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형제 간의 그 관계나 아니면은 사회생활, 직업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판단하게 되고 이 일간은 그 명주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일지는 남명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명인 경우에는 남편이 되겠죠. 배우자를 나타내고 일간의 그 생활 습성이나 아니면 생활 태도 자 이런 것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의 그 노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식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육친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되는 부분이 이 오행의 그 상생상극에 관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 오행의 상승상극에 의해 가지고 육친 관계가 생기고 그 육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이나 아니면은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목오행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화오행은 어떻습니까? 목생화니까 여기는 식신이나 상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토오행이면은 그 목극토가 되죠, 그죠? 나무가 흙을 극하는 거니까 목극토가 되니까 여기는 재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쇠오행은 쇠가 나무를 극하죠, 그죠? 나를 극하는 거니까 여기가 관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생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간을 중심으로 맨 마찬가지입니다. 화오행이면은 화오행대로 요게 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금오행이 화극금이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요건 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오행을 기준으로 놓고 보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고 이것을 다시 육친 관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비견과 급제죠. 비견과 급제니까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비견과 급제입니다. 나를 포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견과 급제가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과 딸이죠. 자, 식신과 상관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내가 취하는 것. 자, 요거는 편제와 정제. 여기는 뭐 아내, 여친, 그 다음에 부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극하는 것. 자, 나를 극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여명이면은 남편이 어느 정도 간섭을 할 테고 남명이면은 직장이나 관청이나 이런 데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관이나 편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생하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굽니까? 자, 그게 모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인과 평인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이 오행을 기준으로 이 오행을 다시 십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십성을 간지로 나타내 가지고 사주팔자를 구성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부분 한번 정리하면은 비견이면은 일간과 음양 오행이 동일한 것을 비견이랍니다.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은 거. 자, 이 경우가 비견이 되고 그 다음에 급제는 음양은 다르지만은 오행이 같은 경우가
요거는 다르고 오행은 같은 경우가 급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그 일간이 생하는 오행,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이 생하고 그 다음에 오행이 같은 경우, 자, 이 경우가 식신이 되고, 상관은 맨 똑같이 일간이 생하고 오행이 다른 것이 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제죠. 자, 편제는 일간이 극하고 그 다음에 오행이 같은 거 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는 맨같이 일간이 극하고 오행이 다른 거, 요게 정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평관은 일간을 극하고 오행이 같은 경우, 자, 이게 평관이 되고, 정관은 같이 일간을 극하고 그 다음에 오행이 다른 것, 자, 이게 정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은 일간을 생하고 그 다음에 오행이 같은 경우, 자, 이 경우가 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인은 일간을 생하고 오행이 다른 경우가,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여기 보이죠. 자, 급제, 상관, 그 다음에 정제, 정관, 정인이 전부 음양이 다른 경우가 이렇게 정자 돌림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비견, 식신, 편제, 평관, 편인, 이렇게 편자 붙은 것은 편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죠. 치우치니까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자기하고 음양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의는 정자가 들어간 부분은 어느 정도 일간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편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간하고 약간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육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어떻습니까? 플러스 만세력 쪽에서 한번 확인해서 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연주, 이게 월주, 그 다음에 이게 일주, 자, 이게 시주입니다. 시주니까 이게 나 자신이란 이야기죠. 이 부분이 나 자신이 되고요. 이게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 따라서 나 자신의 오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월주가 십성이 어떻게 바뀔지 다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 이 나 자신을 간목이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간목이라고 봤을 때, 이 간목이 되면은 이 월주가 무가 오느냐에 따라서 십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에, 자, 이렇게 무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자, 목극토죠, 그죠? 목극토인데, 이렇게 목극토인데, 이 간목도 양목이고, 이거는 양토입니다. 무토는 양의 흑이라죠. 음양이 다 똑같다. 다 둘 다 양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일간하고 같은데, 야,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 일간하고 같은데, 자, 이렇게 극하니까 여기 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간을 생하는, 자, 이 부분이 수오행이 어떻겠습니까? 자, 수오행이 온다고 보면은, 자, 이렇게 자수가 온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수니까, 자, 수생목이죠, 그죠? 자, 수생목으로 이렇게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니까 여기는 정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인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물론 무토 밑에는 못 옵니다만은 해수가 온다고 치면은, 해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수가 되니까 또 같은 경우죠, 그죠?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가 되면은, 자, 이렇게 편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편인이, 자, 이렇게 이 음양이 달라지면은
편자가 됐다가 정자가 됐다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명이면은 여기 이제 관성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 부분에 그 신금을 한번 넣어 보죠. 자, 신금을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갑신이니까, 야, 금금목이죠, 그죠? 금이 목을 극하니까 금금목인데, 이렇게 되니까, 갑목도 양목이고, 신금도 양금이니까,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그 음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평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평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주 같으면은, 할아버지는 통상 그 인성으로 따집니다. 편인으로 따지죠. 자, 편인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일간하고 그 음양이 똑같고 나를 생하는 그 오행이니까, 자, 임수가 되겠죠. 그죠? 자, 임수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자, 임수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인이 되고, 그죠? 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상관이 되니까 상관을 넣으면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그죠? 내가 생하는 오행이니까 그 목생화죠. 그 화가 되고 화오행에서 음양이 다른 경우니까 오화가 되죠, 그죠? 자, 오화가 되니까 자, 임오가 되겠죠, 이렇게. 오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 경우가 상관이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관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되니까, 식신은 뭡니까?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목생, 화가 되겠죠. 이 상관처럼, 같은 화가 됩니다. 화가 되니까, 여기는, 자, 병화. 이렇게 오면은 식신이 되고, 만약에 그 여기가 똑같이 오화가 오면은 상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화가 오면은 이렇게 상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일간에 따라서 이 오행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서 이게 그 편재, 정재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뭐 여기서는 갈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을 뭐 병화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병화가 똑같은 주변이 같고 병화가 됐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죠? 자, 일간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편재가 식신이 되고, 그죠? 이렇게 일간에 따라서 오행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신이 오행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식신은 식신이든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일간에 따라서 그 오행이 어떤 그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관과의 관계에 따라서 식신도 되고 비견도 되고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일단 간목으로 바꿔 놓고요. 자, 이렇게 바꿔 놓고, 자, 이 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연주죠, 그죠? 연주니까 자신의 타고난 근본 내지는, 자,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할머니, 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연주는 자신의 타고난 근본이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궁으로 봐가지고 자신의 조상떡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살피고,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 15세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15세 정도까지 그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월주 부분은 부모 형제궁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부친궁, 자, 이 부분은 모친궁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학업 상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핍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15세부터 한 30세까지 그때의 기간을 이 부분에서 살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월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형제궁, 자, 이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격국을 따질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정인격으로 현재 돼 있죠, 그죠? 이제 정인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격국을 따질 때도 이 월지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봅니다. 이 월지를 중심으로 그 월지가 천간에 투출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격국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 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자라면서 모친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부친이 물론 그 돈도 벌어다 주고 생활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떤 애들가 울어도 엄마야 하고 울지 아빠야 하고 잘 안 웁니다. 자, 그만큼 모친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일간입니다. 일간이니까 명주 자신입니다. 일간, 내가 있어야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배우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제 지난 포스팅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일간에 따라서, 일간이 그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일간의 성격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집니다. 일간이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지의 편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남편의 간섭이 좀 심하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남편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 자,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일지니까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생활 태도나 아니면은 뭐 생활 습관, 행동 패턴,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가 그 시기적으로는 30세부터 한 45세까지 가장 황금기죠. 그 자신의 시간입니다, 일종의. 자, 가장 황금기가 이 일주가 지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남은 부분이 이제 시주죠, 그죠? 여기 위에 부분은 뭐 아들, 밑에는 딸,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아들, 딸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식궁 이 정도 보기도 하는데, 그 또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45세 이후에 그 노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그 결실입니다, 그죠? 자, 결실이니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살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 부분이 자, 연주죠, 그죠? 이 부분이 연주고, 이 부분이 연주인데, 그 할아버지를 따질 때는 궁의로는 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십성으로는 자, 편인이 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는 궁의로는 연지가 되죠. 연간에서, 연주에서 지지 부부니까 연지가 되고, 십성으로는 상관이 됩니다. 부친은 궁의로는 월간이 되고, 십성으로는 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친은 그 궁의로는 월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은 자, 일간이 되고,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 다음에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 일지인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그 남편이 되고, 남자분은 정제가 아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식을 따질 때는 자, 여기 시주가 자식궁에 속하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자식에 해당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나 정관이 자식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있는 부분은 자, 이 월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일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이 자, 이 일간을 중심으로 그 오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할아버지가 되는지 할머니가 되는지 아니면은 부친, 모친, 자, 이 궁에 따른 해석과 그 다음에 이 십성에 따른 해석도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그 나를 포함한 그 육친간의 관계나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년기라고 그랬죠, 그죠? 이 부분 유년기니까 유년기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아니면 성장기 환경은 또 어땠는지, 지금 내 그 자신의 시대에는 또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노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게 사주풀이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풀이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그 사주팔자 구성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